이렇게 이제 돈 많은 록펠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오게 됩니다. 아니 또 무슨 고난이 오나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1839년 7월 8일생. 네. 사망은 1937년 당시 97세였습니다. 직업은 사업가. 이제 증상이 일단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는 탈모증.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먹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을 미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많이 먹어봤자 뭐 하루에 겨우 뭐 우유 한 잔에 뭐 비스킷 2개? 요 정도 이제 먹고 버텼다고 해요. 근데 보통 애들도 그렇게는 애들도 그렇게 먹으면 거의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먹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얼굴이 거의 해골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결국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고 일선에서 한때는 물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 뉴욕 신문들이 이 록펠러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미리 다 써놓고 오늘 내일 하면서 오늘 낼까 내일 낼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사망 소식 나오면 바로 그냥 인쇄해가지고 특종 기사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야, 그래도 너무했다. 아직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아파서 고생하는데 너무 좀 비정한데요? 사실 록펠러가 어떤 병을 하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쵸,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온몸에 있는 그런 머리카락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이런 곳에 털이 다 사라지고 소화도 안 되고 게다가 신경장애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신경계 장애도.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아마도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혹은 만성 소모성 염증성 질환이 분명히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질환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인 경우가 많고 또 이때가 20세기 초반이고 해서 아마 정확한 질병명을 그때는 못 밝혔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날에 살았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무슨 증후군 이렇게 붙는 명확하지 않은 질환으로 진단됐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잖아요. 네. 평생 성공을 한 삶을 산 데다가 술, 담배도 안 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앞서 이제 록펠러의 인생을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뭐 악덕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막 시장 독점도 하고 뭐 경쟁사도 압박하고 뭐 성공만을 위해서 이제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리면은 사실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의학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을 더 유발시켜서 만성 염증 상태로 이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현대의학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부르는데요. 염증이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쵸. 여러분 네. 혈관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계속 손상되기 때문에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다 걸릴 수 있고요. 다른 장기도 손상이 되니까 뭐 오만 병이 다 올 수 있죠. 온 가지 병이. 네,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피 검사할 때 이제 CRP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네. 이 CRP 같은 염증 지표가 높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3배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스트레스 있고 이럴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만성염증은 또 위험하다고 하는 질병 중 하나인 이 당뇨병과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만성염증 물질이 이제 인슐린의 수용체 기능을 방해를 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이 췌장의 이제 베타 세포의 손상을 또 가속화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지방 중에서도 이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일으키는 또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